실감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고. 음악도 옛날 우리 때 한참 라디오에서 듣던 음악들이 나오니까 제가 다시 20, 30대로 간 것 같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세트를 리노베이션해서 보다 정교하게,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전라북도에는 자치단체들이 조성한 영상물 촬영장이 모두 6군데나 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촬영장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 효과는 사라지고 관광객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은 낡고 운영 프로그램은 빈약한데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마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빛바랜 도내 영상물 촬영장의 현 주소를 취재했습니다. 기생의 딸이라 그거 잘 되었구나. 이놈아, 예. 너 얼른 건너가서 내 말하고 불러오너라. 아이고 그리 못하옵니다요. 왕자야. 아이고 또한 불러도 오지 않고라. 임권택 감독이 춘향전에 영화화에 나선 것은 지난 1999년. 영화 서편제로 이름을 얻고 훗날 문화부 장관을 지낸 전주 출신의 김명곤 씨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영화의 주요 촬영지는 당연히 남원이었습니다. 남원 씨는 2억 원을 들여 어현동에 세트장을 조성했습니다. 여보 열네. 춘향 테마파크의 가파른 산책로를 올라서자 정상부로 향하는 길목에 세트장을 알리는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입구에 있는 월매의 집에는 본체와 행랑채, 춘향이 머물던 부용당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세트장 안팎에 이도령과 춘향 등의 인형이 놓여 있어 지금은 촬영장이라기보다는 공원에 가깝습니다. 남원 씨는 초기에는 해마다 초과 지붕을 바꿔줬고 지금도 보수 작업에 적지 않은 품과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옛 모습 그대로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귀신이 나올 정도라든지 이런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하게 일단 갖추는 것이죠. 하지만 춘향전 세트장은 고즈넉한 산책로일 뿐 영화가 남긴 감흥이나 장면을 떠올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남녀노소가 모두 잘 아는 고전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단순히 초가집만 줄지어 있고 지나치게 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감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른들 중심이잖아요. 이게 해놓은 게요. 그래서 좀 아이들도 왔을 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원 씨는 춘향전 촬영이 끝난 뒤 국가 예산 등 95억 원을 추가로 들여 춘향 테마파크로 확장했습니다. 산비탈 위쪽의 세트장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동원 건물과 판매장 같은 편의시설도 조성했습니다. 문제는 세트장은 물론 테마파크 자체가 경사가 심해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세트장이 먼저 조성이 되고 이 지형상 그 뒤에 구조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도 정도의 경사가 있어서 노인이나 노약자들이 올라오시기 부담되는 점이 있습니다. 남원 씨는 경사 때문에 테마파크 아래쪽만 보고 가는 일도 많자 세트장 쪽 관람을 유도하는 길 안내까지 배치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도 미흡한 편입니다. 요천 너머에 한 해 100만이 찾는 광활로원이 있지만 지난해 테마파크의 입장객은 이에 8분의 1인 1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남원시는 광안루원의 관광객을 테마파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선인 요천과 승월교에서 연중 행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하수아비 패션쇼, 그다음 봄 되면 꽃 양귀비, 그다음 춘향제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것이 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관광객에 좀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광안루원과 춘향 테마파크의 주제가 겹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광안루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또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테마파크를 찾느니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화 유치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세트의 사후 활용도에 대해서는 고민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회색빛 철창, 줄지어 들어선 수감방. 얼핏 봐서는 실제 교도소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익산에 있는 교도소 촬영 세트장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소가 자주 등장하지만 현장 촬영이 어렵다 보니 실제와 비슷하게 조성한 곳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05년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 자리를 사들여서 영화 홀리데이 촬영을 위한 교도소 세트를 지었습니다. 이후 영화 타짜와 식객, 또 드라마 아이리스 같은 수십여 편의 화제작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가. 엄한 짓들 해서 술 안 피우지 마시고. 이곳에서 촬영된 영화 가운데 최대 흥행작은 2013년 상영돼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7번 방의 선물.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 분량이 이 세트장에서 촬영되었습니다.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경기도 이천. 예, 이 방은 그 영화 그 7번 방의 선물이라고 그것을 이제 촬영을 했던 그 방입니다. 여기서 그럼 저 배우들이 그 다 와서들 촬영을 하고 그랬어요, 머물면서? 예, 그때 당시 그 주연이 아마 유승용 씨 그분이 주로 이제 해가지고 이 안에서 촬영을 했던 그런 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익산 교도소 세트에는 영화와 드라마 포스터 몇 장만 덩그렇게 놓여 있을 뿐입니다. 썰렁한 공간에 촬영작과 관련된 소품이나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영화 촬영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잠깐 시설을 돌아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 이후 관람객이 2배로 늘었지만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불과 3만 명. 영화가 흥행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을 가지고 현장에 이제 와서 한번 보고 가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주변에 이제 또 가까운 데로 좋은 명소 찾아서 이렇게 가고 그럽니다. 되게 그럼 뭐 한 1, 20분 정도 이렇게 머물다 가는 형태인가요? 예,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관광시설과의 연계성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미륵사지나 보석박물관을 거쳐서 옵니다. 하지만 외딴 시골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자가용을 이용한 가족 관광객만 잠시 지날 뿐 대중교통편도 매우 불편합니다. 관람객 입장료는 무료지만 국내 유일의 교도소 세트장이라는 점 때문에 대여료는 하루 200만 원으로 제법 높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와 운영비를 감안하면 적자를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외 드라마 촬영팀의 방문으로 반짝 재미를 봤지만 재작년에는 연간 제작 일수가 8일, 올해는 16일에 불과했고 사용료 수입도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12억을 들여 세트장을 지을 때만 해도 영상물 유치로 주변을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는 그만두고 영상물 유치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문제는 익산시가 이 같은 상황을 이미 한 차례 겪었다는 겁니다. 익산시는 과거에도 드라마 서동요 세트장을 지었다가 7, 8년 만에 철거한 일이 있습니다. 서동요 세트장이 2003년에 지어졌다고요?
그 무렵쯤에? 예, 그 무렵에. 그래갖고 저 철거하는 데까지는 한 5년 정도. 5년? 아니, 아까 2010년쯤에 예, 한 4, 5년 정도 예. 그 촬영하고 예. 한 4, 5년 정도 떴다가 예.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나요? 관람객이 이제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현재 도내에 있는 복합단지 영상 촬영장은 모두 6곳. 부안이 영상 테마파크와 석불산 영상랜드, 전라 좌수영 세트 등 3곳으로 가장 많고, 익산 교도소 세트장과 남원의 춘향 테마파크, 서도역 영상 촬영장 등이 있습니다. 부안 영상 테마파크 사업비 70억 가운데 민자 30억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세트장에 95억을 투입해 확장한 춘향 테마파크만 한 해 1억 원의 흑자를 낼 뿐 나머지는 사실상 적자 행진입니다. 관람객 입장 실적도 당초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세 군데 시설은 아예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자치단체마다 촬영장을 짓는 데만 급급했을 뿐 정작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세트장을 하나 질 때 그때 제대로 투자해서 길게 내다보고 짓고 그 지역의 역사와 이 스토리를 연계를 하고 그 지역의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내다보고 짓는 세트장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모든 영상물 촬영장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을까?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찾았습니다. 정문에 들어서자 1980년대 서울 변두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을 따라 건물에 들어서자 5, 60대 여성 2명이 팝송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순천 드라마 세트장이 운영하는 이른바 추억의 고고장. 입구부터 7, 80년대 유행한 팝음악을 크게 틀어 방문객들의 흥겨움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은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50년대 출생해서 그 좋은 이런 오랜 마을의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다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는데 여기 오니까 딱 옛날 살던 골목에 온 것 같고 또 바로 음악도 옛날 우리 때 한참 라디오에서 듣던 음악들이 나오니까 너무 옛날 속에 제가 다시 20, 30대로 간 것 같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옛날 상점과 극장들이 줄지어선 거리에서는 종일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당수 20, 30대 관람객은 과거에 검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 가방까지 든 모습은 영락없는 7, 80년대 여고생입니다. 이 풍경 배경에는 딱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사진도 여러 건 찍는데 나중에 찍으면 어떻게 사진을 촬영하게 되나요? 예쁜 거 위주로 골라서 한 블로그에 10장 중에 올리거나 한 장 정도? SNS에 많이 올릴 것 같아요. SNS에 우리 그 친구들 볼 수 있도록. 네. 본인들이 올 때도 또 그런 걸 보고 왔습니까? 그렇죠. 드라마 세트장에 있는 교복 대여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교복뿐만 아니라 교련복과 각종 소품까지 갖춰놓고 관광객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복과 교련복은 1시간에 2,000원, 완장과 학생 가방 같은 소품은 1,000원인데 남녀노소 모두에게 대단히 인기가 높아서 주말에는 없어서 빌려주지 못할 정도입니다. 할머니들도 오셔가지고 막 옛날에 이런 교복 입었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체험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른분들께서도 많이 오시고. 할머니분들도 저 교복을 입고. 네, 이제 옛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서 오히려 이런 것도 더 잘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교복 대여점 한쪽에는 초록색 페인트를 칠한 책상과 걸상은 물론 7, 80년대 교과서까지 두고 옛날 교실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데가 아예 저희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그냥 다 새롭고 사진도 찍고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복고와 향수를 주제로 한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그 시절을 겪지 못한 20, 30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또 5, 60대 이상에게는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들 정신이 없거든. 그래도 위험하니까 빨리 와. 언제까지 지뢰밟고 있을 거야? 올해 상영된 영화 강남 1970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극 중에서 두 주인공이 1, 20대를 보낸 옛날 청계천과 상가의 모습은 세트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간판 하나, 소품 하나는 물론 군것질을 파는 식당의 메뉴도 어묵이나 양푼이 비빔밥이고, 학교 앞 불량식품의 대명사였던 달고나까지 먹을거리, 체험거리도 모두 7, 80년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판 여기 글씨 뭐 벤치를 써놓고 뭐 솥 같은 거 이렇게 딱 걸어놓는 것도 그렇고 가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길거리 풍경 자체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사셨던 그런 생각이 나신다는 말씀이죠? 순천시는 2006년 드라마 사랑과 야망 촬영을 위해 63억을 들여 이곳을 조성했습니다. 초기에 반짝 인기를 누렸지만 오래지 않아 지역의 골칫거리가 된 건 다른 촬영장들과 매한가지였습니다. 아예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높아질 무렵 전환점이 된 건 2012년에 열린 여수 엑스포였습니다. 여수 관광객이 순천으로 유입되면서 방문객이 꾸준히 늘더니 이듬해 열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로 더욱 급증했습니다. 이걸 없애는 쪽으로 많이 그 언론이라는 이런 그런 많이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우리 여수 엑스포, 그다음에 우리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그 이후로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이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올해 와서 지금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순천시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추억의 고고장과 교복되어 길거리 음식을 운영해 이른바 대박이 났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관광업계가 죽을 순 한 해였지만 11월 말까지 벌써 53만 명이 다녀갔고 입장료 등으로 7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그랬던 것처럼 20, 30대 관람객들이 SNS에 앞다퉈 사진을 올린 게 전국적인 유명세로 이어졌습니다. 순천시는 대중교통편도 손질했습니다. 일찌감치 시티투어 코스에 세트장을 포함시켰지만 하루에 한 차례밖에 운행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투입했습니다. 순천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순천만 정원과 촬영장에 직선 노선을 신설하고 지역 내 유명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동선을 조금이나마 편리하게끔 그 노선을 신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 노선으로 인해 가지고 순천역 터미널로 가기 때문에 다른 우리 순천 서남사라든가 송강사 가는 노선이 가는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신설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이게. 교복대여와 매점, 식당 운영 등 편의시설을 사회적 기업에 맡긴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수익 중심인 일반 업체보다는 요금과 음식값을 낮출 수 있었고 촬영을 위해서라면 아예 영업도 접을 만큼 협조도 원활합니다. 촬영장 대여료가 하루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요즘은 제작사에게 대여료 대신 세트를 더 튼튼하게 짓도록 요구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세트장은 대부분 가건물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고 철거를 하면 관람객들이 볼 게 사라진다는 점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촬영에 대한 그 사용료를 갖다 받는 것보다도 와서 그 시대에 맞는 건물을 하나 신설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존할 수 있게끔 그 사용료를 안 받고 그렇게 지금 촬영이 들어오면은 새로워진 건물들은 그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도내 영상 촬영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찍고 그 세트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나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설이 좀 노후화돼 있고, 특히 이제 저희 쪽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매개체로 한 체험형 콘텐츠가 부족해서 아무래도 관광객을 좀 유인하는데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주요 촬영장에 영화와 촬영 후기를 설명해줄 해설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영화를 소재로 IT 기술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영화의 정보를 얻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영상물 유치에 따른 파급 효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촬영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영화나 드라마가 상영 중이거나 직후에만 반짝 인기를 누릴 뿐 시간이 지날수록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순천 드라마 촬영장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안팎의 대형 행사가 계기가 됐지만 촬영장의 분위기와 걸맞는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의 호응을 이끌어내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촬영장의 골칫거리인 유지 보수비를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운영 방식도 되새겨볼 일입니다. 애물단지가 된 도내 영상물 촬영장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